여파가 한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가? 라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는 화요일까지는 살짝 자중하고 보수적. 안녕하세요. 영리치 영은입니다. 오늘 11일 새벽에 충격적인 속보가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지방은행 중 하나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지방은행이라고 하나 자본금이 무려 2,090억 달러, 하나로 치면 300조에 가까운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 규모의 은행이 파산했다는 것은 상당히 미국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녁에 미 선물이 오르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상하고 있던 실업률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미 선물이 오르고 있었는데, 아니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왜 미국 지수가 올라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연준이 이런 실업률이나 뭐 임금 지표들,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다 고려해서 금리 인상할지 동결할지 결정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좀 둔화시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선물이 오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너무 빨리 꺾였어요. 엄청난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스닥, 다우 할 거 없이 하락폭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게 미국을 기준으로 하니까 미국은 우리랑 시차가 반대잖아요. 밤에 터지고 주말에 터지니까 월요일에 대응할 이 코스피 개미들은 항상 불안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미 파산한 거는 파산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파산 여파가 한국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자본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낮은 금리의 달러를 빌려서 그 달러를 가지고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국이나 신흥국 시장은 그래도 미국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돈을 빌려서 높은 금리의 이자를 취하는 거죠. 그럼 단 1%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겠죠. 원래 강달러 잘 유지하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이자 잘 들어왔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내가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돈을 벌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하락을 할수록 한국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은 좀 우호적인 환경이다.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 국채물이 오르게 된다면 굳이 내가 불확실한 이 신흥국 시장에 있는 것보다 여기 두고 있는 게 이자 따박따박 나오고 좋겠는데 하고 이쪽으로 몰려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2021년에도 미국 국채 채권 수익률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우리 주식시장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일정 수준 높아지자마자 주식시장에 있던 자금들이 미친 듯이 일로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자본의 이동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달러 가치의 하락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더 뭔가 쫄아가지고 좀 경제 위기가 생기니까 달러가 더 높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견고할 때예요. 지금 옛날의 미국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부채도 너무나도 많고요. 경기 침체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옛날만큼 강달러를 유지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차례대로 도산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미국 달러 지수를 봤는데 미국 달러 지수도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환율이 내려갔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달러 수요가 줄어들었다. 달러의 가치가 더 하락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욱더 의심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에 대한 반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젯밤부터 비트코인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좀 연동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지수가 하락하자마자 비트코인의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연동되어 있는 걸 봐서는 달러의 대척점에 있는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지만 결국에는 여기 있던 돈들이 달러가 위험해지면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굳이 내가 위험한 달러 자산에 돈이 묶여있지 않겠죠. 차라리 다른 조금 더 투자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 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달러 예금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뭐 주식이나 뭐 다른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코스피 시장에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들어가냐? 근데 이거는 지켜봐야 돼요. 물론 내일은 우리도 미국 지수와 연동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초가는 좀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만한 계기가 화요일에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로 미국 소비자 지수 발표 날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크게 하락을 한다면 연준에서는 더욱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더 우리가 굳이 금리를 무리하게 올려도 되지 않겠네라는 이유를 갖다 주게 되는 거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이것도 같이 낮아진다면 한국 시장에서는 좀 우호적인 환경, 글로벌 자본들이 신흥국으로 돌아오기 좋은 환경이 다시 결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틈절은 필수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잉여 유동성의 발생으로 막 들어오는 자금이 아니라 여기 있던 자금이 한시적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빠져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가? 라고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추세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업종에 들어가는 게 좋겠죠. 사실 지금까지 핫한 게 2차전지였거든요. 특히 2차전지 중에서도 소재주였어요. 근데 지금 이 눈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요. 배터리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폐배터리입니다.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소재주들이 조금 기가 많이 죽었고 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배터리를 만드는 배터리셀 회사들에게는 이득이거든요. 싼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법안이 또 나오고 플러스 좀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올 하반기에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냐면요. 삼성 SDI에서 올 상반기에 파일럿 전고체 배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상용화에 박차를 하겠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어요. 레몬, 미코 등등 이수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레몬이 연구가 발표돼서 레몬이 폭등했네 라기보다도 이전에 이미 전고체 배터리가 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대표적인 배터리 셀 기업 중에 삼성 SDI가 상용화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도 전고체 배터리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여기에 제공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잖아요.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고체 산화 전해질이라고도 하죠.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사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눈은 좀 여겨보시는 게 좋고 근데 다 좀 조정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핫했던 AI, 로봇 이런 주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수주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원자력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런 건덕지가 있는 업종들만 오르고 있거든요. 주식은 원체의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상품이니만큼 성장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업종에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되 틈절 는 좀 필수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으면 한국 시장에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당분간은 또 조금 조심을 하시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화요일까지는 살짝 자중하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다가 의미있게 하락을 하면 그때 다시 성장세가 확실한 그런 업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리 본다고 꼬박 밤을 새웠거든요. 살짝 그래서 얼굴이 부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배급사가 어디야? 여러분들도 올 주말 재밌는 더 글로리 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